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제22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 총선 진행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후보자 등록이 이제 시작돼서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인가요? 선거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전반적인 일정이 좀 빠듯한데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긴박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외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본 투표인 4월 10일까지는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공천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공약과 이슈가 쟁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어떤 그런 후보들은 이런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을 즉 어떤 그런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지역구 이익과 관련된 본인의 연관성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가 득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좀 많이 짧죠? 네, 다음 주부터 본 선거 기간이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후보자가 됐던 유권자가 됐던 두 가지 측면을 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초반 선거에 있어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양자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초반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본 차원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선거 초반 선거 전략과 계획들을 창출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 본선거 관련된 공식적인 토론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후보자 토론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출전하고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어떠한 인지도와 강한 인상을 남기냐에 따라서 선거 전반에 있어서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 그리고 동시에 후보자 토론에 대한 각별한 준비와 토의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거리 유세보다는 TV 토론이 맞습니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천 결과를 보면 50대 남성 그리고 현역 의원이 중심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12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현역 불패 그리고 비명 행사, 복수 혈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인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6명의 후보, 6명의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단수 공천이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좀 더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격이 그대로 투사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속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탈당을 하거나 이번에 모두 다 공천에서 탈락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강원도 도당위원장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간 김우영 그런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유장 탈당을 선도했던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천을 받았거든요. 비명 행사라고 하는 사천들이 좀 횡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고 또 하나 좀 어처구니 없었던 부분들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수자나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여야 모두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나타난 조국혁신단 역시도 이 현역 의원들이
이 비례 후보로 다시 재공천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으로서 나타난 공천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여튼 뭐 혁신 공천이라는 것은 새로운 유능한 인물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여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그동안 이러한 평소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르는데 이런 그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그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에 혁신 공천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당에서 여유가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기는 어떤 그런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절박감 때문에 어떤 그 새로운 인물을 어떤 그런 그 시도를 못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혁신 공천이 없었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네. 우선 이런 그 객관적인 그런 그 현상으로서 보면 평균 연령이 굉장히 상승을 했잖아요.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또 그 20, 30대 어떤 그런 그 공천 비율은 10%대, 3%대, 7%대에 유지하고 있고 네. 특히 그 여성 후보들이 뭐 거의 없는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더 평균 연령이 더 높습니다.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여성은 아시는 것처럼 2명에 불과한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야가 그동안 강조했었던 뭐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중이 현격히 낮은 것이 이번 어떤 그런 공천의 공통된 특징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당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의 또 역할도 중요한데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는 이번에 또 공약도 좀 빨리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을 좀 해보셨죠? 그렇죠. 예. 그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는 그 선거 체제를 이제 그 공동 그 선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바꾸면서 이번에 어떤 그런 그 공약을 7가지 어떤 그런 그 주요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네. 제1 공약, 제2 공약이 다 SOC 관련된 어떤 그런 공약이고 제3 공약이 특별자치도 관련된 이런 공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약을 보면 다당제 선거 체제 하에서는 각 당이 차별화를 시도를 합니다. 예. 반면에 양당 구조에서는 각 정당이 중도의 어떤 그런 표심을 찾기 위해서 중안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어떤 그런 공약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어떤 그런 공약들이 대표 공약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철도 지하화라든지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간병비 급여화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같은 이런 것들은 여야와 같이 어떤 그런 그 제기하는 그런 이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보다는 어떤 그런 그 공통된 이런 그 닮은 꼴 공약들을 이제 많이 내놓고 있는 게 특징이고 또 한편의 어떤 그런 특징은 뭐 이런 그 공약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실현 가능성이죠. 어떤 재원의 확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실현 가능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도 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각 당의 공약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먼저 일단 공약을 내놨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선거대책위원회를 어제 꾸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조직 체계를 구성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춘천과 원주를 찾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강원도민들에 있어서의 표심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선대위가 꾸려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커다랗게 기조는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현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와 관련된 범도민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속에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홀대론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표심을 공략할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현재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선본체비를 구성을 했는데요. 현 윤민섭 도당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진보 정당인 만큼 진보 정당의 색채를 드러내기 위한 공약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령 강원 특별자치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입니다. 현재 강원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난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면서 녹색 관련된 공약들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예. 네, 상황 지켜보면서 또 두 분의 말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